권리금을 1억을 달래요. 이거 꼭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입자에서 권리금을 요구를 하세요. 혹시 권리금이 어떤 걸까요? 이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마 권리금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게 될 거예요. 일단 권리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자리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우리가 자리값이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그 전 사업주분께서 막 인테리어도 하고 뭔가 책상 같은 것도 구비를 한다고 하시면 그래서 돈을 다 지출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구매를 하는 거를 의미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여기가 이미 장사를 몇 년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고 매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좀 뭐 홍콩 만점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손님들이 더 몰리게 될 거예요. 또는 내가 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중심가 쪽에 있는 코너 쪽에 있는 사업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자산의 값어치가 더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으로 최근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매출이 보장된 입지라고 하면은 권리금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큰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은 사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뭐 금액이 크든 낮든 이런 거는 뭐 세법에서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사업과 좀 관련이 있는 지출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일단은 권리금을 지불을 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금은 비용처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맺다 보면 좀 묵돈들이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임대보증금도 있고 두 번째는 월세도 있고 세 번째는 권리금도 있는데 우리가 권리금이라든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출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내가 몇 억에 나갔다 하더라도 비용 처리는 받을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권리금이라든지 월세처럼 못 돌려받고 지출되고 끝나는 돈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권리금을 이체를 하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단순히 이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반 신고도 이뤄줘야 돼요. 일단 제가 뭐 적격 증빙 편이라든지 인권 신고 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출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반 신고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내가 뭔가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주셔야 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은 인건비 신고가 나가줘야 돼요. 이게 세법에서 말하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인 건데 내가 비용 처리를 받았으면 그 상대방한테 수익으로 좀 인식이 돼야지만 이걸 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권리금에 좀 투입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권리금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값어치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뭐 비품이나 시설장치처럼 유형의 값어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품을 구매하는 유형자산 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산을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값어치를 주는 거는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하는 것처럼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리금이 나간다고 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거나 둘 중 하나는 꼭 해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약서상 권리금 금액이랑 이체 금액이 다른 이유인 건가요? 부가세라는 개념이랑 원천세라는 개념인 건데요. 내가 만약에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수료를 지급을 할 때는 꼭 그 대금의 10%는 별도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 10%가 부가세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는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셨으면 내가 급여 명세서를 받아볼 때 뭐 다대보험 떼고 뭐 각근세로 뗀 게 있을 거예요. 그 각근세 부분이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건데 인건비 신고를 할 때 세금을 어느 정도 미리 공제를 해서 세무서에 대납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권리금을 1억을 지불을 할 때 이게 다 유형자산에 대한 거다 라고 하면은 10% 제가 더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억이 아니라 1억 1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다 이게 자리값에 대한 거다 여기 뭐 고장된 매출에 대한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1억을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8.8%를 공제를 해서 한 9,1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남겨놨으니까 블로그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단순히 1억 권리금이다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유형자산에 대한 거, 이 부분은 무형자산에 대한 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게 하나만 치우치지 않아요. 보통 1억이라 하더라도 한 7천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 값으로 받고요. 3천만 원 정도는 자리값으로 받아요. 이런 게 좀 구분이 돼야지만 내가 신고를 할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양도자께서 세금 신고를 하기 싫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사장님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으신데 우리가 뭐 그런 뭐 인건비 신고라든지 아니면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일단은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비용 처리 받을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인건비 신고, 이거는 상대방한테 매출을 좀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를 이체를 할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가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얼마만큼 내가 비용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비용 처리 다 가능해요. 다만 제가 적격 증명을 다 수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체 내역만으로도 비용 처리는 가능한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 너가 이 사람한테도 매출을 잡아야만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게 될 건데 너가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매출이 누락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가 좀 협조를 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2%에 대한 가산세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대한 비용 처리 받았으면은 200만 원은 가산세로 지불을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권리금을 지불한다는 거는 내가 개업 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법에서는 또 개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 좀 규모가 낮은 사업자로 보통 판단을 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너가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정신도 없을 거고 증빙을 다 못 챙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첫 해 정도에는 우리가 그런 가산세 규정에 대해서 면제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금 같은 경우에 사업 초기에만 나가는 금액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계좌이체만 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이게 권리금은 그냥 계좌이체만 한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홈택스에는 이런 얘기 다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어떠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세무 대리인은 이거를 누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가 세금 계산서라든지 인건비 신고도 안 했지만 저 이만큼 비용이 나갔어요 하면서 계좌이체라든지 계약서 내용을 좀 보내주셔야만 좀 이게 누락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물론 로뎀에서는 먼저 우리가 이걸 여쭤봄으로써 누락이 없도록 제가 챙겨드리고 있긴 해요. 일단은 오늘은 그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이게 권리금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처음 들어보는 좀 낯선 용어일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 방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권리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꼭 누락 없이 비용 처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